안녕하세요, 오신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서식하는 우리 집 딸 그리고 내 딸의 친구와 함께 서울 용산에서 영화를 보고 쇼핑 중이에요. 내 딸은 아빠가 사업이 힘들고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가난한 내 딸은 초딩인데도 아이폰 14 5G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있고 에어팟 2 프로, 노트북,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는 건조기 외에는 어지간한 가전제품 다 있고요. TV는 86인치입니다. 건조기는 놓을 자리가 없어서 못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은 겨울엔 40만원짜리 필라 패딩만 입고 다녀요. 이번 겨울엔 아디다스 롱패딩을 원해서 사줄 생각인데 다행히 세일을 해서 23만원에 살 수 있네요. 할부 필요하세요? 아니야, 일시불 했어. 라떼는 초딩이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많지 않았어요. 내 딸 친구들만 봐도 다들 유명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내 딸이 아빠인 나한테 자주 했던 말이 아빠 일본 가자 라는 말이었어요. 한 반에 22명인데 반에서 10명 이상이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갔다 와서 딸은 일본 여행 가는 걸 제주도 가는 정도로 생각해요. 우리 딸이 생각하는 가난의 무게는 일본 가족여행을 못 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난 6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다는 걸 알아서 과자값 100원 달라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부모 눈치를 엄청 봤습니다. 내가 어릴 적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자랐는지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릴 적엔 학교 소풍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었어요. 난 국민학교 세대라 국민학교 입학 후에 1, 2학년은 너무 어려서 소풍을 안 갔던 걸로 알고 있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소풍을 갔는데 당시 어린 난 엄청 들떠있었어요. 근데 옛날 학교 소풍이란 게 대단한 데 갔던 게 아닙니다. 그래도 보통 소풍 때면 엄마들이 여러가지 과자와 음료수, 김밥 등을 싸서 보냈는데 우리 새엄마는 소풍 전날 아무것도 준비해주질 않았어요. 그래도 내일 아침엔 엄마가 뭔가 해주겠지 하고 난 잠들었고 난 들뜬 마음에 새엄마보다 내가 더 빨리 일어났는데 새엄마는 아직도 자고 있었죠. 학교 갈 시간인 아침 8시가 되고 난 그때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안 가고 울고 있는 날 보고 새엄마는 그때서야 부스스 일어나 학교 안 가고 있는 나한테 왜 질질 짜면서 학교 안 가냐고 묻더라고요. 난 소풍이라고 짤막하게 말했어요. 새엄마는 그때서야 왜 그걸 이제서야 말하자면서 뭐라 했습니다. 이미 가정통신문 알림장으로 소풍 간다고 한 달 전 그리고 보름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새엄마는 그때서야 일어나 노란 사각 도시락 통에 그냥 흰밥, 계란 후라이 그리고 김치 달랑 싸주고 500원 줘서 날 소풍 보냈어요. 어린 난 그때부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즐거워야 할 소풍이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옷도 구질구질했고 그때 소풍을 어린이 대공원 갔는데 반별로 빙 둘러앉아 수건 돌리기 하고 장기자랑 이런 거 하는데 난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점심 먹을 때쯤엔 난 어디론가 사라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밥을 먹자고 할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다들 엄마가 정성스럽게 이쁘게 싸준 김밥 또는 볶음밥 도시락을 꺼냈고요. 엄마나 아빠가 없는 애들도 자식 기죽이지 않으려고 바리바리 싸서 보냈어요. 개차반 부모를 둔 애들도 분식집 김밥이라도 포장해 왔습니다. 나처럼 맨밥에 김치 싸온 애는 전교생 중에 내가 유일했어요. 난 도시락을 집에 놓고 왔다고 말하고 좀 이따 화장실로 튈 생각이었는데 내 옆에 있던 눈치 없던 녀석이 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들고 야, 너 도시락 여기 있잖아. 왜 안 가져왔다 그래? 라며 내 도시락을 꺼내 들었는데 도시락통에 들어있던 흰 봉지에 이 흰 밥 국물이 살짝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 여러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 앞에 발가 벗겨진 기분이 들었다라는 문장을 많이 봤는데 저 문장의 뜻을 이 순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난 도시락을 도저히 열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라도 끝났으면 덜 자괴감이 들었을 텐데 날 위해 준다는 선생님의 행동이 날 2번 죽였습니다. 선생님이 날 보더니 우리 50만이가 김밥을 안 싸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나눠주자. 선생님은 날 위한다고 해준 말이지만 저 말이 진짜 어린 내 자존감을 지하 끝까지 끌고 내려갔습니다. 55명의 아이들이 김밥을 티끌처럼 주니까 내 앞에 김밥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인류애가 자기애가 넘치는 착한 친구들 또는 힘없는 애들 앞에서 군림하려는 애들이 김밥 한 줄 통째로 줬어요. 어린애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이걸 버릴 수도 없고 내 첫 소풍은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문제는 저런 일이 생기면 학교 내에 이 애들 서열이 정해져요. 내 서열은 가장 바닥이었어요. 난 저런 식으로 자라다 보니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거는 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혼자 일을 처리해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7, 8살 때 다른 반찬 쌀 없이 밀가루에 간장, 고추장, 설탕만으로
3개월 동안 끼니를 해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인이 돼서도 안 사 먹는 음식이 수제비랑 칼국수예요. 밀가루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저런 거였거든요. 나 같은 환경에서 자라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데 교양, 품위 이런 게 뭔지 모르고 큽니다. 빨리 철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애는 애일 뿐이에요. 또래 애들에 비해 생각이 다를 뿐이지 어른이 보기엔 그냥 애새끼인데 하는 게 애 같지 않으니까 어른들 눈에는 내 행동이 참 괘씸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용돈이 없이 자라다 보니까 금전이 걸린 일이면 작은 일에도 목숨을 걸고요. 내 이익만을 위해서 염치 모르는 행동을 하면서 허세를 부리면서 살아요. 염치라는 단어의 뜻을 깨닫고 허세를 버리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솔직히 내 자신의 못난 점을 깨우치고 바꾸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난 하루하루 생존이 목적이었던지라 내 고민과 걱정의 대부분은 생존에 달린 문제였고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면 그건 나한테 고민이나 걱정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의 불화, 이혼이 고민, 걱정이었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이 빨리 이혼하기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엄마가 이 집구석에서 나가야겠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저 말이 내 삶의 희망이었어요. 저런 환경에서 내가 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난의 무게랑 내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난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난 내 친구들의 고민을 듣노라면 저게 고민할 일인가? 난 내 주변 사람들의 고민이 고민 같지 않았고요. 친구들의 고민을 공감해주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나한테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거 아닌 이상 나한테 정서적인 상처를 주는 행위들은 나한테 큰 데미지를 주지 못했어요. 친구들의 고민을 같이 공감해 주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웬만한 일은 나는 그냥 덮고 넘어가니까 사회생활 하면서는 이게 쿨하다는 장점이 됐어요. 남들 같으면 서로 안 볼 상황인데도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본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내가 결혼할 배우자를 볼 때 살림, 청결, 음식 솜씨를 중점적으로 본 이유도 내 어린 시절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난 그냥 삶의 본질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여자를 찾았습니다. 내 아내는 자식들을 위해서 매 끼니마다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줘요. 재료가 있다면 내 자식들이 먹고 싶다는 음식은 다 만들어줍니다. 맛있냐? 안에 치즈 있어. 치즈 있어? 우와 맛있겠다. 아빠는 왜 이렇게 막 부서져 있어? 어? 아빠 왜 부서져 있냐고? 하지만 우리 애들은 엄마가 차려준 밥을 잘 안 먹어요. 오히려 라면을 찾을 때가 많죠. 난 저런 내 자식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지만 아마 나도 내 아내 같은 엄마를 만났다면 내 자식들처럼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엄마의 희생과 정성을 가볍게 봤을 수도 있어요. 난 결혼생활 13년 차고요. 아내의 밥상을 셀 수도 없이 받았지만 난 아직도 내 아내의 밥상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어요. 난 내 아내가 차려낸 밥상의 이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아내의 밥상을 볼 때마다 지금도 난 어린 시절 생각이 납니다. 이 밥상이 내가 이루고 싶었던 어린 시절 꿈의 한 부분이에요. 난 어릴 적 내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매일 이런 수준의 밥상을 받아먹는 내 친구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늘 반찬 투정을 했어요. 난 늘 그 친구네 집에서 밥을 2공기를 비웠고요. 그 친구의 엄마는 밥 잘 먹는 날 처음엔 좋아했어요. 근데 난 어린 시절 이 염치가 없어서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친구네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순전히 밥을 먹기 위해, 내가 살기 위해. 내 생존을 위해 난 어쩔 수 없이 염치 없게 컸어요. 내가 사업이 어려워지고 억대의 빚을 졌지만 그래도 지금이 빚 없던 어린 시절보다 더 잘 먹고 더 행복합니다. 내 말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빚이 있다고 내 행복과 꿈마저 빚을 지는 건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을 낮게 잡으면 내 삶은 행복해집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 스테이크를 먹고 싶다고 해서 이것저것 주문을 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내 딸은 우리 가족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이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밥값을 지불할 수가 없죠. 나는 내 딸한테 학교 친구들 중에 어렵고 힘든 애가 있냐고 묻는데 내 딸은 가난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좀 돌아오는 대답이 이상해요. 나는 내 딸한테 너가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 너가 가진 걸 가지지 못하고 용돈이 없고 궁핍한 애들이 너한테 다가오지 않아서 너 눈에는 가난한 친구가 보이지 않는 거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우리 애들 노는 거 봐도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갖춰놓고 사는 애들끼리 노는 것 같았어요. 주변 친구들, 친척들도 다들 어느 정도 살아서 내 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고 사는지 압니다. 그리고 진짜 가난한 애는 친구들 자기 집에 데려오지 않아요. 내 딸 노는 걸 보니까 요즘 애들은 학원 또는 편의점, 공차, 마라탕 같은 걸 먹으면서 돈을 쓰면서 노니까 진짜 용돈이 없는 애들은 친구 사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는 친구들은 가난한 친구의 삶을
보지 못합니다. 요즘 애들이 집에서도 카카오 화상통화를 하면서 핸드폰, PC 온라인 게임,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하면서 노니까 저런 장비를 가지지 못한 친구는 소외되죠. 게임을 못하게 막는 부모도 있겠지만 우리 때처럼 애들이 돈 없이 놀진 않아요. 실제 나도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서 뭐 게임기, 컴퓨터, 소니 워크맨, 유명 브랜드 신발, 옷 등을 가질 거 다 갖고 있고 용돈도 풍족하게 받는 친구들 근처에 가질 못했어요. 그 친구의 삶을 보면 내 삶이 굉장히 비참해져요. 그래서 나랑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만나 서로 위안을 얻어요. 그렇게 에너지가 없는 애들을 만나니까 내 삶이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20대 이후엔 내가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 어느 정도 물욕을 채울 수 있지만 어릴 땐 부모가 안 사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난 종종 내 자식들과 단둘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내가 물려줄 재산은 지금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와 경험을 최대한 내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함이에요. 다행인 건 애들도 아빠랑 단둘이 외출하는 걸 부담 가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죠.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돈 없어도 내가 아는 게 많고 자식한테 관심이 있으면 최상은 아니어도 중상급 교육은 시킬 수 있어요. 내가 어릴 때도 가난해도 자식 교육 잘 시킨 부모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난 내 자식들을 의사로 키울 생각은 없어요. 그냥 다양한 삶을 보여주면서 선택은 본인한테 맡길 겁니다. 난 내 딸과 자식들이 이 커뮤니티에 중독되지 않고 유명한 사람, 셀럽의 삶이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남이 뭐라 하든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해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남한테 휘둘리는 순간 내 삶은 불행해져요. 요즘 20대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한국을 다들 헬조선 하는데 그들이 살아온 환경을 보면 왜 한국의 헬조선인지 좀 이해가 가긴 해요.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받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녔던 애들이 이제 이 20살이 넘어 사회에 나와서 이 모든 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한국이 헬조선이겠죠.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